안녕하세요. 장평중학교 2학년 여러분들, 과학과의 이민영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과학 시간이 됐네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자, 오늘도 파이팅 해가지고 한번 잘 해봅시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소화단원을 완전히 끝을 냈었죠. 소화단원이 소화계를 다루는 단원이었다면은 요번에는 이제 새로운 기관계인 순환계를 다루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순환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는 혈액을 다루잖아요. 그쵸? 순환 자체가 혈액이 돌아가는 게 순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자료를 좀 정열적인 붉은 색깔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좀 어울리나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한번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우리 또 맞다 누적 복습 안 할 수 없죠. 그쵸? 누적 복습 할 테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질문하면은 바로바로 따라오세요. 알겠죠? 자, 일단은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은 동물체의 구성요소부터 할 거예요. 동물체의 구성요소. 일단 동물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뭐라고 했었죠? 가장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거. 그건 뭐라 했었죠? 세포, 그쵸? 세포라고 했었죠? 그러고 나서 같은 종류의 세포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 우리 뭐가 된다? 조직이 된다 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조직들이, 여러 종류의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 걸 보고 우린 뭐라 한다? 기관이라 했었죠? 그리고 특정한 기관들이 몇 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제 큰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우린 그걸 보고 뭐라 했었죠? 기관계라고 했었죠. 그쵸? 그리고 그 기관계가 몇 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면은 그걸 보고 우리는 과학적인 용어로 개체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가 동물체의 구성요소들이고, 자, 그 다음으로 나왔던 게 이제 영양소였어요. 영양소. 영양소의 종류는 총 6가지 있습니다. 자, 요거 종류만 한번 짚고 넘어가죠. 6개 뭐 있죠? 일단 주요 영양소 3개 뭐 있나요? 주요 영양소 3개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렇게 3가지가 있죠. 그쵸? 빨리 따라오세요. 잘 계속 대답하면서. 자, 그러고 나서 부영양소 3가지 뭐였죠? 부영양소 3가지. 바이타민, 그리고 무기질, 물, 이렇게 3가지 있었죠. 그쵸?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영양소의 종류는 요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소화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었어요. 소화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근데 이제 소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3가지 영양소, 3가지 주요 영양소를 나눠가지고 외워두는 게 좀 더 편하다 했었죠.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탄수화물의 소화. 탄수화물의 소화는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랑 어디였죠? 탄수화물의 소화는 입과 소장에서 일어났어요. 그쵸? 그러고 나서 입과 소장에서 어떠한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일어났나요? 여기 같은 경우 한 가지였죠. 뭐였죠? 예, 바로 아밀레이스였죠. 입에서도 아밀레이스, 소장에서도 아밀레이스가 분비되면서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녹말을 최종적으로 뭘로 만들어준다? 최종 산물이 뭐? 포도당으로 만들어준다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탄수화물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일어나는 곳이 어딘가요? 단백질은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 2가지. 어디랑 어디였죠? 위와 그 다음에 소장이었죠. 그쵸? 그리고 각각의 위와 소장에서 각각 소화 효소가 분비되어서 단백질을 분해를 시키는데, 근데 각각 소화 효소의 이름 뭐였어요?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소화 효소 이름. 위에서는 뭐였죠? 위에서는 펩신이었죠. 그쵸? 그러고 소장에서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효소는 3글자. 트립신이었어요. 그쵸?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였어요. 3번째. 자, 3번째는 지방이었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군데에서만 분해가 일어난다 했었죠. 어디였죠? 그게? 오로지 소장에서만 일어난다고 얘기했었어요. 소장에서만 지방의 소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소장에서 지방의 분해를 맡아주는 효소의 이름이 뭐였죠? 효소의 이름이 5글자 라이페이스였죠. 그래서 이 지방은 라이페이스를 만나면은 최종 산물이 2가지였어요. 뭐랑 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두 가지로 분해가 됐었죠. 그래서 막 선생님이 막 지방은 뭐 대가리 한 개, 이렇게 다리 세 개 달린 구조인데, 근데 이게 이제 라이페이스를 만나면 각각 떨어져가지고 대가리 부분이 모노글리세리드, 다리 부분이 지방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잖아요. 그쵸? 기억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소화 단어는 어느 정도 복습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순환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순환에서 뭘 배우는지 목차를 보면서 한번 봐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을 배울까 해가지고 봤더니 선생님은 이제 요번 수업을 총 3개로 나누어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심장, 그러니까 심장의 어떤 이 구조와 그 다음에 기능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배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혈관이에요. 마찬가지로 혈관 같은 경우에도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배우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추가한다면은 혈관 같은 경우에는 종류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구조, 기능, 종류 뭐 이 정도 선에서 배우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심장과 혈관인데, 이 심장과 혈관 요거는 선생님 앞에 했던 거랑 똑같네요. 이게 아니라 앞에 배울 때 심장 따로 혈관 따로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이 심장과 혈관이 우리 따로따로 배웠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로 이렇게 크게 연결되어 있는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그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이 거대한 어떤 이 온몸을 돌게 되는 이 혈액순환이라는 것이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가, 그 정도 선에서 일단은 마무리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목차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죠. 다음 보면 이제 심장인데, 심장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이미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어떤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쵸? 심장이 이렇게 우리 몸에서 중요한 부분인 만큼 얘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몸에 피가 순환될 수 있도록 계속 유지를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심장이 피를 온몸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가, 만들어주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배워볼 거예요, 이번 단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심장의 구조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줄 건데, 자, 지금 보면 이제 심장은 요런 형태로 생겼어요. 요런 형태로.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심장 같은 경우에는 혈액이 들어오는 통로인 입구 부분인 심방과 그리고 출구 부분이 심실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은 약간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입구와 출구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 같은 경우에는 심방으로 들어와서 심실을 거쳐서 나가게 된다라는 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정맥을 통해서 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이 심실로 이동을 한 후에, 그런 후에 다시 동맥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여기 심장이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죠. 이 좌심방과 좌심실이랑 우심방, 우심실은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설명을 할게요. 지금 우심방을 볼 건데, 지금 보면은 두 개의 부분으로 심장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총 4개의 부분이지만 좌우가 나눠져 있으니까. 뭐냐면은 심방과 심실로 나눠져 있다 이거죠. 이거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냐면은, 만약에 우리 심장이 이렇게 하나의 구역으로만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의 구역으로만 나눠져 있으면은 아마도 심장은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해야 될 거예요. 피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입구를 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짜내요. 왜냐면 입구를 안 막고 짜면은 피가 양쪽으로 퍼지니까는 입구를 막은 다음에 짜야 출구 쪽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입구를 막은 다음에 짜내요. 그러면은 피가 출구 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피가 나간 다음에 그 다음 다시 입구를 열어요. 그 다음에 피가 다시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입구를 다시 막아요. 그러고 짜내요.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효율적으로 피가 계속 공급이 되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이동을 해요. 그리고 이 판막이라고 하는, 판막이 뭐냐면 심방과 심실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파티션 같은 역할을 하는 녀석인데, 뭐 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이동한 다음에 이 판막을 닫습니다. 판막을 닫고 심실을 쭉 짜요. 그럼 혈액이 쭉 나가겠죠. 그러고 나서 이미 심방으로
이 짜는 동안 이미 심방으로는 혈액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여기에서는 자연스럽게 심실로 혈액을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고 다시 입구 닫고 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면은 심실 입장에서는 입구 닫고 짜고, 입구 닫고 짜고, 입구 닫고 짜고, 입구 닫고 짜고, 이것만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방에서는 혈액이 들어오면은 잠깐 대기시켰다가 바로 심실로 보내주고, 혈액 들어오면 잠시 대기시켰다가 바로 심실로 보내주고, 요런 역할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심방과 심실이 분업을 함으로써 좀 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길게 설명한 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딱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심방과 심실로 심장이 나눠져 있는 이유는 분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혈액순환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요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장의 구조에서 또 한 가지 더 유의 깊게 봐야 될 점은 뭐냐면은, 뭐 방금 얘기했다시피 심방은 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구역은 판막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추가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점이 뭐냐면은, 여기 지금 심실벽의 두께 한번 보실래요? 심방벽의 두께에 비해서 어때요? 훨씬 두툼하죠, 그쵸?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심실 같은 경우에 아까 하는 일이 입구 닫고 짜고, 입구 닫고 짜고, 입구 닫고 짜고, 이것만 반복하면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심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꿀렁꿀렁 하면 짜는 게 주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실벽의 근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심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유에 의해서 아주 두꺼운 어떤 심실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심장의 구조는 오늘 쭉 끝이 났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혈관인데, 혈관 같은 경우에 아까 종류로 약간 분류한다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관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심장 구조하면서 잠깐 정맥과 동맥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거예요. 정맥 같은 경우에는 심장으로 이렇게 혈액을 보내주는 혈관, 그리고 정맥을 통해서 심방으로 혈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심방에서 대기 중이던 혈액이 심실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심실로 들어간 혈액이 쭉 짜지면서 분출되게 되는데, 근데 그 분출됐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혈액이 동맥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앞에서. 한번 혈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자, 보면은 이제 혈관의 종류예요. 혈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선생님이 방금 언급했던 건 2가지인데, 근데 이 2가지만 언급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심장이랑 연결되어 있는 애는 2개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추가로 온몸의 분포에 있는 모세혈관까지 해가지고 총 3가지를 다루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동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심장에서 막 분출된 혈액이 만나는 곳이에요. 통과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동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혈액이 이렇게 빠르고 뭔가 압력이 강할 때 만나게 되는 혈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혈관벽이 두툼하지 않고 얇으면은 얘가 이 혈관이 버티지 못하고 그냥 찢어져 버려요. 워낙 강력한 압력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맥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는 대로 굉장히 두툼한 혈관벽을 가지고 있다. 이 혈액의 혈압을 버티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모세혈관인데, 이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는 온몸의 각 부위에서 물질 교환을 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동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세혈관에 딱 도달하면은 온몸에 이제 보면은 모세혈관 같은 게 정말 곳곳에 다 분포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분포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 가지고 물질 교환을 일어나는 거죠. 대표적인 물질이라고 한다면은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뭐 영양소라던가 혹은 앞에 배우게 될 산소라던가 그런 것들을 교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혈류가 빠르면은 효과적으로 물질 교환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천천히 혈액이 흐르면서 물질 교환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혈액이 천천히 흐르다 보니까는 혈압도 낮을 수밖에 없고, 뭐 굳이 이 혈관 자체가 뭐 벽이 두껍다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세혈관은 온몸에 분포해 있으면서 물질 교환을 해야 되는 장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혈관벽이 두껍게 되면은 물질 교환을 하기에도 용이하지가 못하겠죠. 그래서 혈관벽이 얇은 것도 있어요. 혈관벽이 얇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 보면 알겠지만 모세혈관이 굉장히 여러 가닥으로 가닥가닥 나눠져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 왜 그런 거냐면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그 가루약이 알약에 비해서 흡수가 더 빠른 것처럼 이렇게 가닥가닥 나눠져 있으면은 그러면 조금 더 표면적이 넓어져 가지고 훨씬 더 반응을 일으키기가 좋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 물질 교환을 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혈관벽이 매우 얇고 그리고 얇은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에 실핏줄 터졌어 라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모세혈관입니다. 그래서 실핏줄은 모세혈관이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정맥입니다. 정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세혈관을 다 거친 혈액이 동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갈래의 모세혈관들이 하나로 모여서 심장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정맥의 두께 자체는 혈관벽의 두께는 얇지만은 정맥 자체의 굵기는 굉장히 굵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굵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약간 오해하면 안 될 점이 동맥은 혈관벽이 두꺼운 거고 그 다음에 정맥은 그냥 정맥 자체가 두꺼운 겁니다. 알겠죠? 요거를 많이 헷갈려요.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정맥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혈액이 이동을 해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보니까는 얘 같은 경우에는 혈류가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거칠 거 다 거치고 이제 운동 에너지를 많이 상실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천천히 흘러가는데 혈관 자체는 굵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맥은 혈액이 역류할 위험이 있습니다. 혈액이 역류할 위험이 있다 보니까는 얘를 또 막아줘야 되겠죠. 우리 몸은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막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막아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또 이 판막이에요. 아까 심장에서 존재했던 거죠. 그렇죠? 심장에서도 혈액이 반대 방향으로 못 가도록 막아준 게 판막이었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맥에서 혈액이 역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주는 게 판막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맥 같은 경우에는 판막이 존재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혈관의 종류와 어떤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부분은 이제 혈관의 순환 경로인데 혈관의 순환 경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심장과 혈관이라는 것이 따로 배웠지만 사실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순환이 일어나는가를 대충 맛보기로 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는 것은 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우선은 대략적인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보는 거죠. 자, 일단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일종의 복습 개념이라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심실에서 먼저 혈액이 쭉 분출을 되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심실에서 혈액이 쭉 분출돼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혈관이 뭐라고 했었죠? 제일 먼저 만나는 혈관. 동맥을 제일 먼저 만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동맥이 이 혈압을 버티기 위해서 두툼한 혈관벽을 가지고 있다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맥이 쭉 이동을 하다가 만나는 곳이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는 물질 교환을 하는 장소라고 했었죠. 그래서 혈류가 느리고 혈관벽이 아주 얇으면서 그러면서 여러 갈래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물질 교환을 위해서. 그러고 나서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물질 교환 다 끝낸 혈액이 이제 정맥으로 이동합니다. 정맥으로 이동을 해서 그래서 이 정맥에서 심장으로 이렇게 혈액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액이 이렇게 보내지는데 굉장히 좀 혈류가 느리다 보니까 혈액이 역류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판막이라는 게 존재한다 라는 것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쵸?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심장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지만은 심장의 어느 부분으로 들어간다? 심방이에요, 심실이에요? 심방으로 들어간다 했었죠. 그래서 심방으로 쑥 들어간 다음에 그 혈액이 다시 심실로 이동하면서 그러면서 이 무한 사이클이 일어난다 이거죠. 이게 기본적인 혈액순환의 메커니즘입니다. 아시겠죠? 눈이 왜 이렇게 건조하니 오늘따라 좀 피곤한가 봅니다. 오늘 수업을 좀 많이 했더니 자, 아무튼 그래서
요런 식으로 혈액순환 경로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까지 알면은, 요번 시간은,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좋아요. 여기까지 듣느라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지금 보면 여기 하트 이렇게 들어있죠?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하트가 해픈 그런 남자는 아닌데, 또, 심장이 영어로 하트잖아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딱히 너네를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야. 자, 아무튼 친데레 코스프레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듣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물 한 모금 딱 먹고 와가지고 바로 형성평가부터 하세요. 딴 거 하지 말고.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과의 이민영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 잘 지내요. 다음 주까지 못 본다. 안녕.